이시노부스케는 네. 그렇게 이제 되살아났는데 결국 그 이시노부스케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역시 미국의 큰 네. 방향의 전략의 변화가 있으니까. 본래는 미국에서 메가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는 네. 메가드에서 여러 가지 참모들이 계열이 있습니다만 참모를 했던 윌로비라고 그때 우리 한번 The Coldest Winter 할 때 한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윌로비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일본의 노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보수 우익들 키워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제 GHQ라고 하죠. 제너럴 헤드쿼터스 총사령부. 거기 민정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진보적 엘리트들이 군인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쪽은 뭐 휘트니 준장을 위시해가지고 밑에 캐지스 대령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조를 좀 키워주고 일본에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름 진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일본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군국주의로 안 간다. 이렇게 봐가 서로 이제 막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뭐 이제 세계 전략의 변화 속에서 처음에는 일본을 죽이는 정책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결국 47년 이후로 완전히 일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워낙 이제 요동을 심하게 겪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마고사키 우케로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미국이 펼치는 여러 전략에 따라서 일본의 운명이 좀 달라지는 거랑 네, 네. 아예 일본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네. 총리들 이렇게 착 보내고 네. 이게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거랑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에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네네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현실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도 일본이 이란에 아까 이란하고 관계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명한 그 마자대간 유전이라고 그 유전 개발권을 일본이 획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단일 유전으로 거의 세계 최대 규모래요. 260억 배를 채굴 규모가 있으니까. 네. 근데 결국 일본은 그걸 포기하게 됐어요. 포기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보면 일본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 그렇지. 겁니까? 근데 결국 포기하게 되고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지금도 네. 사실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생각이 나는 거죠. 뭐가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89년인가요? 88년인가 부임했던 우리 그레그 대사,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 대사 그 부임을 했거든요. 네. 그 그레그 대사 회고록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사실 미국 기업에 내가 부탁을 받고 한국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바로 들어주더라. 그리고 이 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내가 그럼 다른 데를 움직이니까 또 장관이 항복을 하더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그 그레그 대사 회고록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레그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미국 CIA 요원이었거든요. 네. 그 70년대 초반에도 서울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상대하는 파트너가 누구냐면 주로 만난 대상자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김대중 당시 후보를 일본에서 납치해오고 막 말썽이 많이 빚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회고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그 입장에서 박종규 실장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같이 저 한국중앙정보부하고 우리는 파트너로 인정을 못하겠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경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의 힘이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권력의 신청부라든지 우리가 권력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를 아주 무게감 있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 책 미국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지배했는가 이 책을 마고사키 우케로의 책을 한번 하나하나 에피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